이제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XC60이나 V60을 얘기하기에 앞서 북유럽의 집에서 소개한 최신 작품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수없이 접해온 북유럽 디자인의 전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동으로 나뉜 것이 특징인 이 건축은 사실 북유럽 지역에서 외건이 발달하게 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타인펠트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런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흔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별장을 가질 만큼 부유해서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 출신이라 도시로 떠난 후에도 시골에 살던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를 여름이나 주말에만 가는 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특히 그 거리가 정말 멀어 문자 그대로 여름 휴가나 주말이 아니면 찾아갈 엄두를 낼 수 없고 이곳에 손님이 오게 되는 경우에도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고 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와 냉난방 효율을 위해 별채로 두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성원 모두가 며칠을 보낼 짐을 실어 나르려면 외건 같은 차가 없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볼보는 자연스럽게 외건에 대해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질 수 있었고 2014년 에스테이트 컨셉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디자인은 다시 V60과 XC60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XC60과 V60 그리고 이 건축의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면 스칸디나비아 건축에서 빛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빛이란 단순히 햇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경관 그리고 조명까지의 넓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자 척박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디자인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빛인 경관부터 설명하자면 사실 북유럽의 자연은 설명이 필요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탓에 오히려 이곳의 건축을 설계하며 그 경관을 담지 않는다면 더 이상해 보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현대 건축의 특징은 이 자연을 앞에 두고 직사각형으로 집을 배치해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거실과 식당을 배치하고 이와 평행하게 혹은 2층의 나머지 방들을 배치함으로써 집안 곳곳에 그 빛과 경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볼보도 자동차 실내의 어느 자리에서나 경치를 감상하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1열보다 2열 시트를 더 높게 배치하고 파노라마 루프와 그린하우스의 면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1열보다 높은 2열을 가지고 있어 조금은 꿈보다 해몽처럼 들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의 건축과 볼보를 통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빛은 바로 두 번째 빛인 태양입니다. 사실 북유럽 지역의 빛은 해가 짧다는 얘기를 비롯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빛에는 아주 특별한 장점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저위도에선 햇빛이 수직으로 땅을 비춰 그만큼 밝고 뜨겁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빛이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 자전축의 영향과 함께 낮까지 짧아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비스듬한 빛이 사물의 질감을 더 극적으로 비춰주는 믿기 힘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화면에 스크래치를 확인하려면 핸드폰을 약간 비스듬히 비춰야 제대로 보이듯이 그리고 달의 크리에이터가 보름달일 때보다 반달일 때 더 관찰하기 쉽듯이 북유럽의 비스듬한 햇빛은 저위도의 빛과 달리 소재의 표면을 비스듬하게 비춰 질감을 더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집에선 이를 빛의 구성력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 덕분에 스칸디나비아 건축을 담은 사진에선 건축의 형태보다 소재의 질감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볼보도 이와 같은 특징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XC60과 V60 센터 패시아의 비스듬한 우드 트림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이 아니라도 자동차 내부를 밝혀주는 빛은 대부분 비스듬히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직으로 트림을 배치하기보다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 비스듬한 빛 아래에서 질감을 더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디스플레이와 양쪽 끝 에어벤트를 따라 굽이치는 트림의 형태 덕분에 그 꺾인 부위마다 다양한 질감의 연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트림의 수평 배치는 근래에 들어서야 자동차 인테리어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이전까진 질감보다 무늬에 집중한 유광 패널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수평으로 배치한다면 차 안으로 들어오는 비스듬한 빛을 반사해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감을 중시한 무광 패널이 인기를 얻은 후에야 그 질감을 더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다른 나라의 모더니즘과 달리 북유럽 디자인에서 유독 목재와 같은 자연 소재의 활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광활한 산림 자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마치 한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유난히 소재와 재료의 원가에 예민하듯이 토마스 슈타인펠트에 의하면 북유럽의 소비자들은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생산 과정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순한 대량 생산품보다 제품 과정의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는 수제작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 그 연장선 상에서 건축과 가구에도 목재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볼보의 인테리어에 쓰인 무채색에 가까운 목재도 일반적으로 볼목된 목재보다 더 깊은 스토리를 가진 드리프트 우드로 만들어진 덕분에 북유럽의 취향에 맞는 아주 적절한 디테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스칸디나비아 건축의 세 번째 비친 조명을 설명하자면 북유럽 건축이 조명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와 크게 차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공간이 건설업자들의 편의에 맞춰 휘도 높은 직접광 하나로 공간을 방치하듯 밝히는 동안 스칸디나비아의 인테리어는 여러 개의 간접광을 조화해 완성된 실내를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직접광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계, 시공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눈부심이 적고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밤 시간대에 훨씬 적합한 조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조명 중에서도 북유럽 사람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이라고 합니다. 슈타인펠트는 그 이유에 대해 특유의 은은함과 약간의 온기가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간접 조명으로 만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포인트가 되어주는 촛불은 여유로운 소박함과 우아한 겸손이란 북유럽 디자인의 본질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조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볼보의 디자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물론 볼보의 인테리어가 스칸디나비아의 건축처럼 완성도 높은 간접 조명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촛불에 대한 브레인 스크립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촛불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건 억지스럽거나 유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에스테이트 컨셉의 오레포스 기어 노브엔 주황색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와 정말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인테리어를 완성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에서 찾고 찾은 아쉬움이라면 북유럽의 본질과 다소 멀어진 듯한 문제점도 보이는데요. 중국 자본의 영향인 것인지 최근에 볼보는 이상할 만큼 럭셔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자료에서도 스위디시 럭셔리라는 표현을 드물지 않게 사용하지만 XC60의 익스테리어에선 굳이 이 모든 라인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장식적이란 인상이 든다면 인테리어에선 그 많은 얘기를 들려주던 우드 트림이 지나치게 고급스럽다는 인상이 들어 이 디자인이 여유로운 소박함과 우아한 겸손을 지향한 것인지 혹은 위화감을 만들어낼 럭셔리를 지향한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XC90의 엑셀런스 모델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럭셔리를 지향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는 양산하지도 않은 컨셉카인 에스테이트 컨셉보다도 한참은 럭셔리해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볼보는 지금까지 봐온 북유럽의 본질보다 럭셔리에 오염된 그저 그런 고급차가 될 것만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이런 모습 또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또 다른 특징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럭셔리한 것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이란 말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 더 럭셔리한 것에 끌리는 것이 사실이듯 북유럽 디자인도 때론 본질에서 벗어나 럭셔리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던 구스타프 3세 또한 프랑스의 화려함에 빠져 고전주의를 전파한 역사나
앞서 얘기한 XC60의 엑스테리어와 센터페 시야가 그렇듯 북유럽 디자인도 꾸준히 럭셔리에 대한 유혹에 빠져든 적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 본질을 지키려는 자세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위한 노력은 볼보의 외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V60은 외형부터 XC60의 화려함보다 에스테이트 컨셉의 분위기와 그 모티브인 70년대 볼보 1800ES에 더 가까워 보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담아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얼핏 봐선 XC60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드 트림을 끝까지 두르지 않고 영리하게 사용한 덕분에 XC60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장식적이거나 화려하다는 인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고작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전체 인테리어에 큰 변화를 만들었고 북유럽 디자인의 본질을 다시 찾아줬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은 본질은 소형 SUV인 XC4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